저랑 아내랑 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. 서로 앉아서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미국 기술사 시험도 준비하면서 해외 시험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 사교육도 있고 한국 사교육도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국 사교육이 좀 더 월등합니다.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? 회사 안 잘린 거 보니까 회사에서 나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공제회사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윤태입니다.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공부한 구체적 비법은?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시험 합격을 하면은 CFA 협회에서 그 해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 주거든요. 그럼 그때 합격해서 다른 분들한테 뭐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하셨냐 좀 여쭤봤는데 어떻게든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공부들 많이 하셨다고 해요. 점심시간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장 가는 차 안에서 아니면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조금씩 노트 보고 공부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저랑은 좀 안 맞았고 저는 오히려 밤에 잠을 좀 줄이고 그때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고 그러고서는 오히려 그런 짜투리 시간을 열심히 잤습니다. 주중에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걸 다시 좀 정리할 시간까지는 안 날 때가 많거든요. 야근할 때도 있고 주말에 할당된 공부량도 하겠지만 주중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저 혼자 좀 판서하면서 정리하고 머릿속에 열심히 남기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인강이나 뭐 이런 것도? 네, 제가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쪽으로 많이 경험이 없어서 그 독학은 애초에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고 구글에 CFA 치면은 맨 위에 뜨는 그 학원에서 등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 제가 금융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미국 기술사 시험도 준비하면서 해외 시험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 사교육도 있고 한국 사교육도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확신하건대 한국 사교육이 좀 더 월등합니다. 그 문제 잘못된 거를 고쳐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질문에 좀 답답해주는 빈도 그리고서는 교육 커리큘럼까지도 좀 한국 교육이 좀 많이 우월했던 것 같습니다. 직장인으로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은? 이게 아무래도 전업 공부가 아니고서는 퇴근하고 하는 공부다 보니까 퇴근하면은 사람이 되게 진이 빠지거든요. 집에 와서 눕고 싶은데 그때 어거지로 앉아야 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. 저는 그거를 극복했던 게 저랑 아내랑 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거실에 TV 같은 거 다 빼고 책상 2개 놓고 둘이 서로 앉아서 남이 일어나기 전까지 좀 그런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와이프분도 그럼 합격하신 건가요? 와이프는 저보다 반년 늦게 합격을 했습니다. 그러고서는 최대한 회사에서 많이 자서 집에 와서 어떻게든 좀 공부할 체력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.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? 여태까지 회사 안 잘린 거 보니까 회사에서 나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레벨별 난이도와 공부 전략은? 이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엄청 넓은 범위에서 되게 지엽적인 문제가 납니다. 이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는 금융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. 그래서 1차에서는 좀 외우는 게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2차로 넘어가면은 1차에서 배운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봅니다.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개념들을 적용했을 때 자산의 적정가는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되고요. 3차로 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과 적정 가격을 매기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3차에서는 글을 쓰는 문제까지 나오거든요.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최선의 포트폴리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은 이제 3차 합격까지는 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공부 방법도 그래서 약간 좀 달랐던 게 1차에서는 많이 외우고 2차에서는 정말 문제 많이 풀어보고 3차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, 2차에서는 앉아서 판사하는 기간이 길었으면 3차에서는 오히려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떤 게 정답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간이 좀 더 길었고요. 금융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나요? 현업 자체가 시험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반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시험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 현업에서 어떤 현상을 분석하거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라고 의견을 내야 될 때 CFA를 통하면서 금융의 어떤 부분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 요소들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공부에 활용한 교재나 강의는? 강의는 구글에 CFA 치면은 맨 위에 뜨는 그 학원에서 들었고요. 학원에서 별도 교재를 내는 건 아니고 슈웨이저 노트라고 미국 카플란사에서 작성하는 시험 준비용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을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물려받으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시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서는 CFA 홈페이지 자체에서 Learning Ecosystem이라고 문제 세트 같은 걸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. 그 문제 세트가 난이도별로 좀 나뉩니다. 그 Beginner, Intermediate,
Intermediate, Advanced, 맨 마지막이 Expert급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넓은 문제 풀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실제 문제랑 좀 더 유사합니다.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합격률을 높여야 되니까 좀 더 어렵게 내는데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어려운 문제보다는 최대한 시험 문제랑 동일한 문제들을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에코시스템 활용하는 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. 시험을 준비할 때 주변의 반응은? 사실 이거 시험 준비한다고 대놓고 말하자면 어떻습니다. 왜냐면 준비한다 말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? 그래서 주변에는 말은 못했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내도 비슷한 분야에서 일해서 아내랑 같이 좀 잘 해보자라고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그렇게 서로가 좀 서로한테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. 합격 후 실질적으로 도움된 점은?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CFA의 좋은 점이 금융이라는 엄청 넓은 범위에서 무엇이 있는지 좀 체계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. 이게 그냥 단순히 책으로만 읽어서는 좀 취득하기 어려운 게 체계가 없이 책을 읽다 보면은 처음 읽는 책에서는 내가 100% 다 배우지만 그 다음 책에선 겹친 거 빼면은 뭐 한 80%, 그 다음에선 60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점점 공부가 비효율적이 되거든요. 근데 이 CFA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현상을 분석할 때 결정 요소들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본다던가 아니면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관리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. 제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. CFA 합격자로서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? 이런 말을 하는 게 약간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2차까지 합격하고 3차를 준비하다 보면은 되게 좀 권태감이 많이 옵니다. 직장인이 공부하다 보니까 노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? 누구는 벚꽃놀이 가고 누구는 호캉스 가고 이럴 때 혼자 집에 박혀서 열심히 책 읽고 있으면은 좀 권태감도 많이 오고 특히 레벨 2에서 레벨 3 넘어갈 때 이 정도면 다 아는 거 아닌가? 그럼 내가 굳이 왜 이걸 끝까지 해야 되지?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. 아무래도 CFA 의사나 변호사 같은 라이선스는 아니고 나만 독점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권태감이 오는데 2차까지 보고 매몰 비용이 충분히 쌓였으니까 그거를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서 자산 처리로 다 넘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랑 아내랑 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. 서로 앉아서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미국 기술사 시험도 준비하면서 해외 시험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 사교육도 있고 한국 사교육도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국 사교육이 좀 더 월등합니다.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? 회사 안 잘린 거 보니까 회사에서 나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